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봄 기운이 따스하게 다가오는 조선시대 후기의 어느 날. 고을 동네에서 소박하게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 차돌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런 돌식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옆 동네 사는 달식이 이야기 들었지요. 제물포까지 건너가서 물고기 장사를 했다지 뭐예요. 어부 일을 한 번도 안 한 달식이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 마누라가 어찌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눈꼴 사나워서 도통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개울가에서 동네 안악들하고 수다라뒀던 거야? 그런 이야기 뭐하러 듣고 있어. 그냥 나오지 그랬어. 무시한다고 그런 이야기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그러지 말고 물고기 장사라도 하지 그래요. 난 지금까지 바닷가에서 물고기 구경도 못했어. 왜 갑자기 물고기 타령이야? 돌식은 부인 잔소리에 지쳐서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 솔깃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이었지요. 저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장돌뱅이 올시다. 그러지 말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열심히 떠들던 상인 한 명이 안 되겠나 싶었는지 돌식을 자리에 앉히고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전부터 그곳에서 장을 열면 돈이 돈다는 정설이 있었소. 전쟁이 터진 이후에 황폐했었는데 지금은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해서 생각보다 장사 수완이 잘 통하는 곳이요. 이걸 상인들이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 돌식은 청기누설이라도 들은 것처럼 갑자기 흥이 났습니다. 매일 잔소리를 하는 부인의 얼굴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돌식은 주저하지 않고 상인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곧 진주로 간다오 부인. 부인 말대로 10,000만금을 가지고 올 테니 두고 보시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허구한 날 이 동네에만 어슬렁거리는 게 영 찜찜했는데. 응원을 기대했던 돌식은 금세 기운이 빠졌지만 진주에서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진주는 상인이 알려준 대로 큰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돌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에 남아돌았던 물건까지 빠르게 팔려나갔지요. 돌식이뿐만 아니라 함께 온 상인들도 모처럼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인 말이 옳았어. 내가 그동안 너무 동네에서 장사하는 것만 고집했네. 이렇게 돈을 벌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전국을 유랑하는 건데. 장사를 마친 돌식이는 500냥을 벌었습니다. 돌식이는 주막에서 돈을 뿌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만지다니?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 돌식이는 모처럼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지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돌식이와 상인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험상궂은 산적들이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산적들은 순식간에 돌식과 상인들을 때려 눕히고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돌식이는 한동안 쓰러져 있다 깨어나고는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아이고 내 돈. 이게 무슨 일이야? 돌식이는 진주시장에서 벌어들인 500냥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미천으로 가져온 200냥이 전부였지요. 이제 부인한테 사랑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 죽일 산적 놈들 같으니라고. 돌식이는 그렇게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돌식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고 있을 때 이번에는 웬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은 돌식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험상궂은 사내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몹쓸 놈을 보았는가? 어찌 연약한 여인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한탄하던 돌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장사로 번 돈을 다 잃은 마당에 그냥 갈 길이나 가야지. 하지만 여인의 비명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나가려던 돌식이는 끝내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그래. 안 그래도 돈까지 잃어서 화가 난 마당에 내 이놈 잘 걸렸다.
돌식은 그대로 비명을 지르는 여인에게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험상궂은 사내가 무서워서 좀처럼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요. 여인의 저항은 아주 거셌습니다. 험상궂은 사내가 그런 여인에게 힘을 쓰는 동안에 돌식이 보기 좋게 사내의 다리 사이를 걷어찬 것이었지요. 사내는 그대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돌식은 사내의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식과 상인들의 돈을 훔쳤던 산적들 중 한 명이었지요. 흥분한 돌식은 바로 산적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내 돈 어디 있느냐? 어서 내 돈을 가져오너라. 그제야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돌식을 만류하고 산적을 포박하였습니다. 포졸까지 와서 산적을 끌고 갔지만 돈을 훔친 나머지 산적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인일로 산적에게 끌려갔던 것이요? 지나가는 길에 몸을 부딪혔는데 사과하라고 했더니 무작정 저를 때리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도 급하게 어디를 가는 것이 이상했는데 도둑질을 하고 도망치는 산적이었군요. 돌식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산적 한 명을 잡으면서 희망이 생기나 했지만 남은 무리들을 어떻게 찾을지 도통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맹랑한 처자가 사과를 요구한 덕분에 산적들 중 한 놈은 잡을 수 있었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가에서 국문을 하게 되면 조만간 남은 산적들도 잡힐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잃은 겝니까? 자그마치 500냥입니다. 진주에서 새 장이 열린다고 하기에 찾아왔지요. 부인에게 천만금을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럼 남은 돈이 전혀 없는 겁니까? 미천으로 가져온 200냥뿐이요. 이거라도 지켰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돌식은 체념한 듯 웃고 있었고 여인은 그런 돌식이를 호기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죠. 이 고을에는 아주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하였소? 그 무당이 내 돈을 다시 찾아주기라도 한답니까? 그것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장사꾼 나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은 점쟁이죠. 그 정도란 말이요? 돈을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차피 나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모두 돈 벌려고 온 게 아닙니까? 뭐라도 얻고 가셔야죠. 여인이 꽤 총명하게 설명하니 돌식이도 조금씩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무당은 어디 있어? 저 옆 동네로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돈도 꼭 되찾길 바랍니다, 나리. 그렇게 처자는 돌아갔습니다. 돌식은 처자가 한 말을 계속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자가 말한 대로 먼 진주까지 왔는데 무엇이라도 얻고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돌식은 속는 셈치고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집으로 들어간 돌식은 또 한 번 탄식하고 말았습니다. 돌식 앞에 앉아있는 무당은 바로 아까 그 처자였지요. 이러려고 무당을 만나라고 한 것이요? 미천이라도 가로채고 싶었어? 진정하십시오, 나리. 그 무당이 바로 제가 맞습니다만 용한 무당이라는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돌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살다 별꼴을 다 보는구먼. 산적들한테 도둑질 당한 것도 서러운데 무당까지 속이려고 들다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리. 전나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용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못 믿겠으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지요. 무당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지요. 무당이 일러준 대로 선조의 묘를 이장했더니 그렇게 원하던 태기가 생긴 여인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대 말대로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겠어? 무당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돈이 나리의 손으로 직접 들어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요. 복채만 내시면 나리의 운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소? 100냥을 내시죠. 100냥씩이나? 100냥을 내시면 무조건 대통하십니다. 무조건 대통이라니. 돌식은 한참 고민하더니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100냥입니다. 남이 밉다고 하거든 나리는 곱다고 하십시오.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요?
남이 밉다고 하거든 나는 곱다고 하라. 그렇습니다, 나리. 딱 이거 한마디입니다. 무당이 뭐 그렇소. 그러지 말고 더 말해보시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럼 100냥을 더 주시지요. 그럼 한마디 더 해드리지요. 돌식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은 100냥까지 달라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수작이오? 이거 분명히 나를 속이는 게 아니오. 그러자 무당이 빙긋 웃었습니다. 농입니다, 나리. 생명의 은인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죠. 원래는 100냥을 더 주셔야 하는데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나리에게는 특별히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당은 목을 가다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질러가거든 돌아가십시오. 무당은 그렇게 또 한마디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오? 나만 돌아가라 이 말이오? 하지만 무당은 답하지 않고 다음 복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100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리에게 진짜 복이 찾아옵니다. 돌식은 또 화가 났지만 침이 마르도록 무당을 칭찬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무당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결국 돌식은 100냥을 복채로 주었습니다. 곱거든 기어야 합니다, 나리. 이제 굿당은 문을 닫으니 돌아가십시오. 이보시오.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소. 아까는 남이 밉다고 하면 곱다고 말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고우면 기어가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이오? 전 그저 보이는 점괘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꼭 지키십시오. 그럼 진짜 복이 올 것입니다. 무당은 다른 대답 없이 바로 굿당을 닫았습니다. 돌식은 굿당을 나오면서 헛웃음만 나왔지요. 남은 미천까지 다 줘버리다니? 이제 진짜 망했네. 부인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돌식은 진주로 같이 왔던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도 돌식처럼 미천만은 뺏기지 않은 것이었지요. 우리들도 그 산적놈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통방도가 없었소.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원. 그래도 미천이라도 뺏기지 않으니 다행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다. 돌식은 무당에게 미천을 줬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이 건넨 말을 했다가는 미친놈 취급받을 것이 뻔하였지요. 한참 걷던 돌식과 상인들은 큰 고개 앞에 섰습니다. 올 때는 저렇게 큰 고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를 건너가야 왔던 길로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냥 질러갑시다. 돌식은 상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오른 것이었지요. 남이 질러가거든 돌아가십시오. 돌식은 멍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진짜 그 무당이 앞날을 보는 건가? 돌식은 헛기침을 하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서 고개를 건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산적놈들 때문에 발목에 크게 멍이 났지 뭡니까? 그거 안 됐소. 산 아래에 큰 길이 있으니 그리로 돌아가시는 방법밖에 없겠구려. 돌식은 그렇게 상인들과 헤어졌습니다. 고개를 넘지 않으면 산 주변을 돌아서 한참 걸어야 했지요. 돌식은 무당의 한 말을 계속 되새기며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큰 길로 한참 걸어가던 돌식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에서 수면을 해결하고 나온 돌식은 주모가 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 들었나? 세상에, 저기 가다 보면 큰 고개가 있잖아. 거기에서 상인들 몇 명이 지나가다가 산적들을 만났다지 뭔가. 돌식은 놀라서 얼른 주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상인들이 산적들을 만났단 말이요? 주모도 돌식이 고개에 들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손님도 그 고개로 올라가려고 했었죠? 주모는 손뼉을 여러 번 치더니 크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님은 천지신명께서 도우셨네. 알고 보니 그 산적들이 고개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인들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던데 사람들 발길이 뜸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게지. 돌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어떻게 됐소? 산적들하고 싸움이 난 것 같은데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은 다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다 찾았다고 하였소?
돌식은 얼른 포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모가 말한 대로 산적들은 모두 끌려왔고 고개를 올라갔던 상인들은 처참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적들을 잡겠다고 온몸으로 싸운 것이었지요. 만약에 돌식도 따라갔다면 상인들처럼 온몸이 엉망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돌식은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 무당이 정말 용하긴 용하구나. 돌식은 잃었던 500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인들은 많이 다친 탓에 진주에 더 오래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돌식은 콧노래를 불렀지요. 부인에게 10,000금을 가져왔다고 큰 소리를 칠 것을 생각하니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습니다. 큰 길을 따라 계속 걷던 돌식은 아주 작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 처녀가 마을 어귀에서 자풀을 뜯고 있었지요. 옆을 지나가려던 돌식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성한 처녀로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이겠군. 그 옆을 지나가던 선비와 사내들도 바보 같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식은 아낙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낙네들이 처녀에게 참 얼굴이 밉다고 한 것이었지요. 남이 밉다고 하거든 나리는 곱다고 하십시오. 무당이 한 말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돌식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자풀을 뜯고 있었지요. 아무리 봐도 곱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 참 곱구나. 돌식이 곱다고 말하자 처녀는 자풀 뜯는 일을 멈추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식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고 처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했지요. 그대로 주막에 들른 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먼. 무당 말을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그렇게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놀라며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돌식이 무슨 일인가 하는 사이에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자풀을 뜯던 처녀가 방글에 웃으며 서 있는 것이었지요. 나 곱다. 곱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처녀가 활짝 웃었지만 돌식은 고약한 냄새 때문에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돌식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덩달아 고약한 냄새까지 따라다니니 사람들도 돌식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보시오. 이제 그만 좀 따라다니시오. 대체 집이 어디요?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요? 나 곱다. 곱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돌식은 하는 수 없이 처녀를 데리고 다니며 묵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녀의 고약한 냄새 때문에 다들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었지요. 해가 떨어지고 배도 고프니 돌식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숲을 헤매던 중 갑자기 처녀가 방글에 웃으며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가 자는 곳이다. 처녀가 가리킨 곳에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이끼도 자라서 바로 동굴로 알아보기에는 어려웠지요. 그동안 여기서 지냈단 말이요?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안 됐구먼. 여기 잠깐 계시오. 돌식은 모닥불을 피우고 금방에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서 백숙을 하나 만들어서 동굴까지 가져왔지요. 백숙을 본 처녀는 주저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으면. 참 딱하기도 해라. 백숙을 모두 먹은 처녀는 더 해맑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나와 함께 다니려면 그 냄새부터 어떻게 해야겠소. 돌식은 처녀를 데리고 근방에 있는 작은 냇가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단 씻고 계시오. 옷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소. 혼자 할 수 있겠지요? 나 곱다. 나 다 할 수 있다. 돌식은 이제 처녀의 냄새에 적응이 됐는지 더는 그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착한 심성에 오히려 동정심이 생겼지요. 돌식은 주막과 근방을 다니며 여종이 버리려는 옷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어렵게 구해서 돌아왔더니 돌식은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녀가 냇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었지요. 몸을 씻어야 냄새가 사라질 거 아니요? 돌식이 나무랐지만 처녀는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습니다.
따갑다. 씻겨줘. 돌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조라는 것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돌식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잠깐 계시오. 돌식은 옷을 줬던 여종을 다시 찾았습니다. 돈을 줄 테니 처녀를 대신 씻겨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지요. 여종은 기꺼이 돌식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처녀는 깔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딘지 모르오? 이대로 있다가는 또 잡풀 뜯으면서 밉다는 소리만 들을 거 아니오. 그런데 돌식은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또 한 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깨끗이 씻겼더니 처녀의 피부가 백옥처럼 하얀 것이었습니다. 돌식은 절로 이런 말이 나왔지요. 곱구려. 정말 곱구려. 처녀는 또 해맑게 웃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무당 때문이 아니라 진짜 고왔지요. 정말 곱구려. 아니지 아니야. 부인도 있는 놈이 미쳤지. 정신 차려라 돌씨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주막에서 지낼 수 있겠소. 어서 갑시다. 돌식은 처녀가 묵을 방 하나를 잡아주고 자신은 장돌뱅이들과 서로 몸을 부대끼며 어렵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란한 소리에 돌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고을 원님과 포졸들이 주막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을 당한 돌식은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하며 마당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런데 원님 옆에 얌전히 서 있는 처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돌식이 씻겨주고 묵을 방까지 정해준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돌식을 보더니 다시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씨. 원님이 처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돌식은 어리둥절했지요. 자네가 아씨를 보살펴준 사람인가? 돌식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다가오더니 돌식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아씨가 살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보니 처녀는 영의정의 딸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혼인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유산을 하게 되면서 실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들 매화만 보면 밉다거나 바보라고 놀린 것이었지요. 매화는 소방받고 친정집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잘 보살폈지만 밤에 혼자 밖을 나오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사또의 손을 뿌리치고는 돌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갑다. 곱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사또는 놀랐습니다. 매화를 깨끗이 씻겨준 돌식의 사연을 모두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크게 감격하여 돌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그간 영의정 대감과 연통을 주고받았는데 그 험한 일을 겪은 이후로 아씨에게 곱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네. 아씨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컸겠는가? 자네가 곱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아씨에게 희망이 생긴 게지. 돌식은 바로 사또를 따라서 영의정을 만났습니다. 장사를 하러 진주에 갔다가 도둑질을 당하고 점쟁이를 만나더니 이제는 영의정의 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돌식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전해 들었다네.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네. 이것으로 은혜를 모두 갚을 수는 없겠으나 부디 받아주시게. 영의정은 무려 만냥을 주었습니다. 돌식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놀랐다가 영의정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매화가 돌식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따갑다. 가지 마라. 가지 마. 여식이 이렇게 자네를 원하는데 잠시 있다 갈 수는 없겠나.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고향에서 부인이 목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식의 사연을 들은 영의정은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운명이로구나. 나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자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옥과 극락을 오갔구먼. 영의정은 부인을 만나야 한다는 돌식이 사뭇 대견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의정의 딸을 마다할 사내는 없었습니다. 모두 영의정의 권력을 탐한 것이었지요.
돌식은 그렇게 금이 환영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온 돌식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왔소, 부인. 약속한 대로 1,000만금을 가지고 왔소.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면 아마 까무러칠 것이요. 돌식은 생각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발을 둥둥 구르는 것이었지요. 문을 열고 나온 부인은 늘 그런 것처럼 새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평소보다 달랐습니다. 얼굴에 연지가 과하게 묻은 것이었지요. 부인이 연지로 화장을 한 적이 언제였는지 돌식은 가물가물했습니다. 당신 왔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미리 연통이라도 좀 주셨어야지. 부인 정말 곱구려. 이렇게 날 환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소. 돌식이 기쁜 마음에 부인에게 다가가려는데 또 한 번 무당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곱거든 기어야 합니다, 나리. 돌식은 부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연지로 화장한 부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고왔습니다. 무당이 말한 대로 이대로 몸을 숙여서 기어야 하는 것일까요? 돌식은 이제 무당의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눈 딱 감고 몸을 숙여서 기어가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부인이 몸을 숙이는 돌식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알고 보니 마루 밑으로 웬 사내가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돌식과 눈을 마주치더니 기겁하며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돌식은 놀라서 사내를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얼마 가지 않아서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주막에서 만났던 고을 사또가 잡은 것이었지요. 영의정 대감께서 자네를 몰래 호위하라고 지시하였다네. 그런데 여기 사또에게 들어보니 자네 부인의 행실이 수상했다고 하더군. 서방이 장사를 하러 나갈 때마다 낯선 사내를 집으로 들인다는 게야. 그런데 자네는 마루 밑에 숨은 것을 어찌 알았는가? 돌식이는 무당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눴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요. 사내의 정체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달식이었습니다. 제물포까지 가서 물고기 장사를 했다는 그 달식이었습니다. 부인이 달식이 칭찬을 한 이유가 있었지요. 돌식이 진주로 멀리 떠난다고 하니 연지로 화장을 하고 달식과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낯선 사내와 정을 나눈 죄로 관가로 끌려갔지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식이는 이제 장사 수완이 좋아서 전국을 유랑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요. 오늘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돌식이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듣자 하니 장사 수완이 제법 좋다고 하더군.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감마님? 그동안 기별도 없으니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게 아닌가? 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장돌뱅이가 무슨 염치로 대감마님에게 기별을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대감마님. 영의정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리따운 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겠습니까? 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 위로 솟아난 나뭇가지들. 방글에 웃을 때마다 고약하게 나는 냄새. 자풀을 뜯으면서 따라다녔던 처녀 바로 매화였습니다. 돌식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씨가 어찌 여기까지? 도련님 덕분에 저희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도련님처럼 따뜻한 분을 만난 게 정말 복이었습니다. 매화는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꾸준히 약재를 다려 먹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기력도 찾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매화가 진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돌식의 그 따스한 온정 덕분이었습니다. 도련님과 동굴에서 지냈던 하룻밤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돌식은 당황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이야기 전에 들었네. 그 더러운 동굴에서 빼내준 사람도 자네였더군. 생각했던 것보다 자네에게 진 빚이 너무 크네. 전 이미 아버지에게 도련님과 혼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련님만 허락하시면 됩니다. 돌식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 청혼을 하다니.
영희정은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돌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딸내미가 이렇게 자네를 원하니 나도 별 도리가 없구먼. 내 딸과 혼인해 주겠나. 돌식은 매화와 혼인하고 호조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영희정의 사위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식은 장사 수완이 좋기로 명성이 나 있었고 그가 관직을 맡는다고 하니 전국의 장사치들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돌식은 돈이 돌아가는 경제도 파악하여 판서까지 고속 승진하였습니다. 인자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어진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돌식처럼 따스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